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3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문을 만드실까? 월요일 아침 레이먼드 데일리 뉴스의 사장인 에드워드 노먼은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리에 앉아 이제부터 새로운 행동이 세계에 직면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제 그는 참된 믿음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잠언 자답한 후에 처리해 나가기로 서약을 했던 것이다. 이제는 이런 방식의 행동이 초래할 일련의 결과를 환히 보게 될 판이었다. 그러나 의뢰 월요일 아침의 신문사 작업은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의 연쇄작용과 새로운 일주일의 벅찬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마련이었으므로 그는 다소의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매우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몇 분 동안 혼자 책상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일련의 생각들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가장 큰 열망으로 변해버렸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서약한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힘이 일찍이 없던 놀라운 빛으로 그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출입문을 닫고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취했다.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성령께서 함께하사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자 자신의 한 서약이 뚜렷이 마음속에 되살아났으며 새로운 용기를 얻어 자, 이젠 행동으로 옮겨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그날의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바로 옆에 달린 사무실로 편집국장이 들어와 책상에 앉았고 기자들 중에 한 명은 무슨 내용인가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었다. 에드워드 노먼 사장은 사설을 쓰기 시작했다. 데일리 뉴스 신문은 석간이었으므로 노먼 사장은 늘 9시 이전에 사설을 마쳐야만 했다. 한 15분가량 써내려가고 있을 때 편집국장이 들어와 말을 꺼냈다. 어제 유원지에서 벌어졌던 프로곤트 기사가 여기 입수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3단 반쯤 하려 할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노먼은 언제나 신문의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살펴보는 성실한 언론인이었다. 편집장은 기사거리의 중대성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늘 그와 상의하여 기사를 실었다. 지금도 늘 해오던 대로 하나의 형식적인 상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지, 어디 내가 좀 볼까? 사장은 담당 편집기자로부터 타자기로 적힌 기사를 받아쥐고 조심스럽게 읽어내려갔다. 다 읽은 후 기사를 책상 위에 누려놓더니 한동안 심각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이 기사를 싫지 않기로 하세. 편집국장은 사장실과 자기 사무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다가 사장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기사는 그냥 보류시키게 싫지 않을 것일세. 그렇지만 편집국장은 너무 놀라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노먼 사장이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이런 기사는 싫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일세, 클라크 국장. 노먼은 고개를 들어 클라크 편집국장을 바라보면서 확고하게 다시 말했다. 오랫동안 노먼 사장과 함께 일을 해오면서 의견의 불일치로 언쟁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장의 말은 이제껏 사무실에서 법률처럼 확고부동하게 실행되었고 그는 좀채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의외이기 때문에 클라크 국장은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신문 내용 중에 프로곤투에 관련된 기사를 단 한 줄도 실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소신일세. 하지만 이런 일은 일찍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모든 신문들은 그 기사를 틀림없이 다룰 것이며 우리 신문의 구독자들은 심한 항의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클라크 국장은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뭔가 자기 생각을 정확하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만한 어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노먼은 깊은 생각에 잠겨 클라크 국장을 바라보았다. 자기와는 교파가 달랐지만 그도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함께 신문사 일을 해왔지만 아직 한 번도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없었다. 클라크 국장, 문을 닫고 잠깐 안으로 들어오게.
클라크 국장이 들어오자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을 뿐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갑자기 노먼 사장이 불쑥 말을 꺼냈다. 클라크 국장,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문의 편집인이라면 그가 이 프로 권투에 대한 기사의 3단 반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하여 실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예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겠지요. 내 생각도 그렇다네. 그게 바로 내가 이 기사를 우리 신문에 실지 않으려는 단 한 가지 이유일세.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정직하게 믿는 바 예수님이라면 다루지 않으시리라 생각되는 기사를 우리 신문에 실지 않기로 결심했다네. 클라크는 사장이 갑자기 미쳐버린 게 아닌가 하여 놀란 눈초리로 어안이 벙벙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평소에 사력있고 침착한 노먼 사장이 이렇듯 정신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질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먼 사장은 예리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크나큰 적자를 보다가 마침내 망해버리고 말겠지요. 그는 생각나는 대로 언뜻 대답하고 나서 이윽고 당황한 정신을 가다듬고 간곡히 설득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에 그처럼 단순한 생각에 근거하여 신문사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실현성이 희박한 이상에 불과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장님께서 구태여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사장님께서 신문에 프로권투 기사를 다루지 않는다면 수천 명의 독자를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프로권투에 흥미를 갖고 그에 관한 기사를 몹시 읽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런 기사가 실리는 지면까지 알고 있으며 오늘 저녁 우리 신문을 받아주면서 적어도 반 페이지는 이 기사를 다뤘겠지 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을 함부로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사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먼 사장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클라크 국장,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지 않겠나? 예수님이 하시리라고 생각되는 행동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올바르고 유일한 행동 기준이 아닐까? 인간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하고 선한 법칙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그 해답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될 수 있는 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클라크 국장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불편한 듯 의자에 앉아 몸을 움직이더니 사장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렇겠죠. 사장님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올바른 행동 기준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해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실천 가능한지, 그런 행동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신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사회의 기존 관습과 공인된 각종 방법론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처럼 이상향의 세계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자네는 우리가 오로지 기독교 원리에 충실한 신문을 발행해서 성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식의 막연한 이상만 가지고는 오늘날 도저히 신문사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한 달도 채 못 가서 파산해 버릴 겁니다. 노먼 사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클라크 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기로 하세. 우리는 좀 시간을 두고 아무런 가식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군.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대답을 찾은 연후에 우리 신문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서약했다네.
또한 나는 우리 신문이 성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서약대로 밀고 나갈 작정이라네. 클라크 국장은 일어나면서 물었다. 그럼 이 기사는 실일치 말아야겠군요. 그렇게 하게. 그 자리를 메울 만한 훌륭한 기사들도 얼마든지 많으니 자네가 알아서 해주게. 클라크는 머뭇거리더니 한 번 더 물었다. 사장님께서 이 기사를 다루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이라도 싫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네. 우리 신문은 어제 있었던 프로 권투 시합에 대해서만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걸로 하세. 클라크는 사장실을 나와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면서 무언가 기초가 빠져 달아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무척이나 놀라고 당황한 데다가 흥분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노무원 사장에게 품고 있던 존경심 때문에 우라와 분노를 겨우 억제할 수 있었으나 벼랑간 데일리 뉴스의 사장실에 들이닥쳐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결국은 이 신문을 폐간의 지경까지 몰고 가고 해야 말 그 변화의 원인이 점점 의아스러울 뿐이었다. 정오가 되기 전에 데일리 뉴스 신문의 기자들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주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프로 권투 시합에 대해 단 한마디도 싫지 않은 석간신문이 발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자들은 이 기막힌 발표를 듣자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워 있고 인쇄나 조판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도 이 돌발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분분했다. 그날 노만 사장은 두세 차례 조판실을 둘러보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면서 자기네들끼리 곁눈질을 주고받았다. 노먼 사장은 자신이 의혹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아차렸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짐짓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날의 석간신문에는 노먼 사장의 제안에 따라 몇 가지 사소한 변화가 있었으나 전혀 예고나 해명을 싫지 않았다. 노먼 사장은 단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적절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신문사의 일상적인 업무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정신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 일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 솔직히 불안과 회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데일리 뉴스 신문이 배포되자 커다란 무리가 일어났다. 단지 프로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가 실렸더라면 다른 사소한 일에 대하여는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기 구독자들은 물론 번화가에 위치한 호텔과 상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에 못 이기는 듯 불이 나게 신문을 펼쳐 커다랗게 놨을 프로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신문 판매대에 꽂아버리고 다른 신문을 사는 것이었다. 신문팔이 소년들은 그 기사가 삭제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한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쳐댔다. 데일리 뉴스요! 일요일날 유원지에서 벌어진 권투 시합 기사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 신문 한 장 들릴까요? 신문사 근처의 골목길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데일리 뉴스를 사서 황급히 신문을 훑어보더니 화가 치미는 듯 소년을 불러세웠다. 야, 이 자식아! 이 신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프로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잖아. 묵은 신문을 팔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 이 말에 소년은 화가 나서 대들었다. 묵은 신문이라고요? 난 틀림없이 오늘 신문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이라면 어째서 프로 권투 기사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단 말이냐, 어? 자, 여기 한번 봐라. 그 남자가 신문을 돌려주자 소년은 서둘러 훑어보았다. 휘파람을 불며 훑어보던 소년의 얼굴에는 몹시 당황하는 표정이 떠올랐고 신문 뭉치를 들고 뛰어가는 다른 소년을 급히 불러세웠다. 쌤, 내 신문 뭉치 좀 잠깐 보자. 급히 살펴보던 두 소년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날짜로 발행된 그 많은 신문 뭉치 중에
프로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봐! 다른 신문을 줘! 프로 권투 기사가 나와 있는 걸로 말이야! 그 남자는 다른 신문을 받아들고는 총총히 사라져버렸고 아직도 미심쩍어서 다른 신문과 비교해가며 계속 조사하던 두 소녀는 무척 어리둥절했다. 이럴 수가. 데일리 뉴스에 그런 중요한 기사가 빠져있다. 마침내 그 소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문사로 달려갔다. 신문 배달실에 가보니 이미 여러 명의 소년들이 달려와서 흥분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소년들이 이유를 대라고 거친 목소리로 항의하면서 배달실 담당 직원을 길다란 카운터 뒤로 마구 몰아붙여서 온통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배달실 담당 직원은 항상 이런 식의 수동을 다소간에 겪어온 터라 상당히 단련되어 있었다. 마침 노먼 사장이 퇴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던 중에 배달실 출입구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려오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인가 조지? 노먼은 심상치 않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채고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이 아이들이 오늘 신문에 프로 권투 기사가 빠진 까닭에 신문을 한 부도 팔지 못했다면서 아우성이랍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오늘 수많은 신문사의 직원들이 알 수 없다는 듯한 눈초리로 노먼을 바라본 것처럼 그도 역시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노먼을 바라보았다. 노먼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배달실 안으로 들어가서 배달 소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오늘 신문이 얼마나 남아있지? 오늘 남은 신문은 내가 다 살 테니까. 소년들은 힐끔힐끔 사장을 곁눈질하면서 재빠르게 신문 부스를 세워나갔다. 조지, 이 아이들에게 대금을 지불해주게. 이 밖에도 다른 소년들이 같이 불평을 하면서 신문을 가져오거든 팔리지 않는 신문을 우리가 사주도록 하게나. 자,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고 노먼 사장이 묻자 소년들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사장의 행동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작정이신가요? 계속해서 이런 선심을 쓰시면 신문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노먼 사장은 가볍게 미소를 지을 뿐 이 질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에 끊임없이 사로잡혔다. 이러한 의문은 자신이 방금 처리하고 온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서약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를 추궁해온 전체적인 동기에 관한 것이었다. 신문팔이 소년들은 틀림없이 자기가 취한 행동의 결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할까? 그 애들에겐 분명 아무 잘못도 없었다. 그는 부유한 편이었으므로 하고자 한다면 그 아이들의 생활에 다소간 활기를 넣어줄 수도 있는 입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예수님께서도 예상치 않은 부당한 결과로 인해 느끼는 양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 전에 취한 행동을 그대로 하셨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셨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충고나 도움 없이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들을 결정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그는 결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생각은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진지한 판단력과 양심에 의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옳은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신문 판매 부스의 급격한 하락 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경우에 신문사가 입게 될 전체적인 손실의 윤곽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